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시장의 오늘 또 분위기가 괜찮은 흐름들입니다. 물론 오늘 뭐 갭 상승하면서 시장 자체가 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둔화되는 흐름들이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는 위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기 단타 물량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과 함께 계속해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들, 뭐 기술적으로 전혀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중대형주가 되었든 뭐 중소형주가 되었든 뭐 일부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되었든 지금 현재 우리가 매도보다는 매수에 좀 더 관점을 가지고 대응해야 될 시장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3개 정도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국 F&B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흥국 F&B가 제가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좀 조정을 좀 받았었어요. 좀 조정을 좀 받았었고, 뭐 차트를 좀 보시면 조정을 좀 받다가 오늘 드디어 다시 한번 더 좀 크게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흥국 F&B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관련 종목으로 보자면 정치적인 부분도 하나 좀 묶여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뭐 소위 얘기해서 이제 윤석열 관련 종목으로 또 묶여져 있는 부분도 있고, 뭐 두 번째로는 마켓컬리 상장입니다. IPO 관련된 부분들이죠. 뭐 지난주에도 보면 카카오뱅크의 IPO 관련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 상승이 아주 강력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마켓컬리 쪽으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 흐름들이 오늘 갭 상승에 큰 역할을 해준 부분들이고, 지금 현재는 음봉을 그리면서 주가가 좀 고점 대비해서 좀 내려오긴 했지만 뭐 거래량은 상당히 좀 잘 형성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크게 우리가 걱정하면서 대응할 필요는 없다.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저는 홀딩 대응을 목표 가격까지 홀딩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우기술입니다. 자, 다우기술 같은 경우에 지금 아쉽게도 제가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주가는 계속해서 조정을 좀 받았어요. 추가적으로 이평선 이탈 흐름도 좀 나와주면서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27,000원과 27,500원 사이에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좀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도 마찬가지였죠. 지수 상승 흐름이 좋다 보니까 증권사들의 브로커리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신용 물량이 좀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 또한 지금 현재 증권사에게 엄청난 또 베네핏으로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에 따른 뭐 키움 증권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다우기술이고, 조금 전에 우리 또 매니저 한 분이 또 키다리 스튜디오를 말씀하셨는데 키다리 스튜디오 또한 지금 현재 다우기술이 최대 주주로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흐름들이 뭐 전체적으로 좀 알짜 회사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우기술이 뭐 그 부분의 중간 지주 회사로서 다우기술의 성장성이라든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 분명 그에 대한 새로운 평가는 분명 나올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는 좀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좀 더 홀딩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SK 아이테크놀로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이때였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고, 지금 이제 무려 지금 대략적으로 한 달이 좀 넘은 상황인데 60%가 넘어섰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SK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흐름들이 아주 좋습니다. 수급들의 움직임이 좋고 기술적인 움직임이 상당히 좀 좋다 보니까 SK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상승 흐름이 아주 좋다라는 거죠. 뭐 이런 흐름들 어디가 고점인지 아직 정확한 신호가 나와주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중간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종목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좀 새로운 종목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좀 새로운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 뭐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지금 메타버스라든가 지금 많은 지금 시장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종목들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주가 상승 흐름 또한 좋죠. 자, 그렇다면 저는 그 이후에 차선책으로 우리가 앞으로 좋게 봐야 될 섹터. 제가 뭐 앞에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이제 농수산물 관련된 흐름들 좀 보자고 말씀을 좀 드린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대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옥수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뭐 대두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0달러, 900달러 하던 게 최근 들어서는 1,6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톤당이죠. 톤당 1,6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1,500달러까지 좀 내려오기도 해서 1,500, 1,400까지 좀 내려왔던 흐름이고, 그리고 지금 옥수수 같은 경우에도
옥수수도 톤당 거의 300에서 400달러 정도 하던 게 최근에 고점을 700달러를 찍고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가 오히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먼저 동사의 기술적인 움직임들을 한번 좀 짚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린 플러스라는 회사고요. 그린 플러스라는 회사고 지금 이제 18,300원입니다. 현재가 그대로 매수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300원 그대로 좀 매수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크게 상승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때가 거의 뭐 옥수수라든가 대두라든가 글로벌 곡물 가격이 그야말로 피크를 찍을 때였습니다. 상승 랠리를 강하게 가져갈 때 상승 흐름을 단기간 좀 보여주는 흐름들이었고 그 이후에 좀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동사 또한 그 흐름들에 있어서 행보 구간이 좀 길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좀 상승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제는 국제 곡물 가격이 저점을 잡은 게 아니냐, 저점 잡고 상승 전환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곡물 쪽으로 해서는 스마트팜 쪽으로 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설비 쪽이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 이 부분들 자료화면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화면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스마트팜 관련해서 이제 그린 플러스 국내에서는 1위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국내에 좀 비상장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다 비상장 회사들이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직까지는 이쪽 분야가 크게 성장성을 어떻게 시장 캐파가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좀 열악한 편입니다. 열악한 편이고 그린 플러스가 최근에 상장을 했고 상당히 좀 좋은 주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좀 자료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게 아니라 이상기온 현상으로 농작물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자, 보시는 것처럼 홍수로 인해서 도시가 아예 지금 물에 잠겨 있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반대로 가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제 남미 쪽이죠. 아르헨티나를 비롯해서 칠레를 비롯해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라니냐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엘니뇨 현상이 있고 라니냐 현상이 있는데 엘니뇨 현상의 정반대가 라니냐 현상입니다. 라니냐 현상 같은 경우에는 수온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남미 쪽에는 비가 내리지가 않고 오히려 아시아 쪽, 일본이나 한국, 그리고 중국, 그리고 동남아 쪽으로 비를 형성하는 편성이 강해진다는 거죠. 최근에 우리가 보게 되면 순간적인 이제 비가 소나기가 내리는 것도 많이 좀 경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홍수 때문에 굉장히 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렇듯이 지금 라니냐 현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아시아권에서의 홍수 현상이 깊어지고 있고 그에 따른 곡물 가격에 대한 걱정도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다랍니다. 두 번째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료를 좀 보게 되면요. 자, 보시는 것처럼 그린 플러스 같은 경우는 연간 매출액이 지금 현재 지속적인 성장성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꾸준한 성장성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시작해서 보면 2022년까지 성장성이 꾸준하게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고 2020년도에 매출이 전체적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중요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린 플러스 지금 이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도 좀 기대가 되고 이런 하반기로 갈수록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는 모멘텀들을 이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이 업체가 주로 하는 게 또 스마트팜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환경 관련된 모멘텀하고 또 엮여서 이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각국 글로벌 이런 친환경 정책들과 관련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지금 현재 매출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해외 쪽으로 해서도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해 나갔습니다. 특히나 이제 일본 쪽을 처음으로 이제 도전을 했었고 일본에 보면 이제 다이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다이센이라는 회사를 발판으로 삼아 가지고 일본 시장의 스마트팜 시장을
많이 또 시장 점유율을 좀 높여갔던 부분들이었고 그 부분들이 호주까지 지금 현재 진출해 있고 여기만 멈추는 게 아닙니다. 중동 쪽에도 지금 현재 매출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시장에도 지속적인 확대 현상은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국내 시장에 있어서도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 가격 19,000원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2차 목표 가격 21,000원. 자, 그리고 손절 가격은 16,000원을 제시합니다. 자, 그리고 1차 목표 가격이 좀 주가가 좀 올라오다 보니까 다시 좀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목표 가격 2만 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만 원. 자, 2만 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고요. 자, 2차 목표 가격도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만 1,0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2,000원으로 좀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